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라인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노하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급락을 딛고 강한 반등에 나섰습니다. 코스피는 5.89% 상승했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건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겠다는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9%대 상승세를 보이며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빠르게 뛰면서 오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등장한 건데요. 대외 여건도 한숨 돌렸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 규모 확대 발표 이후 급등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진정세를 보인 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반등을 이끄는 수급과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시장의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기준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30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 사회보장과 의료비 증가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특히 최근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함께 불어난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정부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요. 또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다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법정 부채 한도인 41조 1천억 달러에도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채금리와 부채 한도 문제 역시 금융시장이 주목해야 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처음으로 대규모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모더나 주가는 무려 177% 폭등했는데요.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인티스메란 오토진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에 활용됐던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마다 다른 종양의 돌연변이를 분석하면서 최대 34개의 신생항원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한 치료제인데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함께 투여를 했을 때 키트루다만 사용한 경우보다 암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졌고요.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임상 3상에서 이 같은 성과를 낸 건 처음인 만큼 향후 새로운 암 치료 시장을 열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일본의 원유 저장 시설을 활용해 비축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는 현재 일본에 각각 약 800만 배럴 규모로 보관하고 있는 원유를 최대 10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일본 측에 요청했는데요. 한국 정부와도 국내 저장 시설에 원유 비축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수송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아시아 지역의 원유를 미리 확보해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도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공간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3가지 소식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부터 개인 맞춤형 암 치료의 진전, 그리고 원유 비축을 둘러싼 에너지 안보까지
결국 불확실성에 얼마나 대비하느냐가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봐야 되겠죠. 노하늘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오늘 긴급 담판을 가졌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회동을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국토부는 훼손 부지를 활용한 제한적 주택 공급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은 선명한 시각차를 확인했습니다. 여야 역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용산특별법 처리를 연기하고 다음 주 추가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인데요. 수도권 주택시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조율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천억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25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12조 8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계빚 증가세와 함께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와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커진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인데요. 전남 한평군과 경남 의령군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부안과 고창, 울진 등 상당수 지자체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주요 광역단체는 지원 계획이 없는 데다 강릉과 당진처럼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곳도 있어 지역 간 형편성 논란과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택 공급부터 가계부채, 그리고 추석 민생 지원까지 우리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식들이었는데요. 앞으로 정책들이 실질적인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목요일장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날 급락을 딛고 강하게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조 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났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가 일제히 급등하며 코스피의 반등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한때 6,900선을 넘어서며 6% 후반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강한 흐름 이어간 채 전장보다 5.89% 오른 6,852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전장보다 1.99% 오른 840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끌어내고 1조 7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반면 개인은 2조 2천억 원 넘게, 기관은 4,800억 원 넘게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억 원, 기관이 1,121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 홀로 1,278억 원대 매도하며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단연코 반도체주였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카드를 꺼내든 SK 하이닉스가 12.73% 급등하며 장을 마쳤고요.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9.49% 상승했습니다. 우선조와 SK스퀘어 그리고 삼성전기도 후반까지 힘을 내주며 빨간불 유지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 모더나 이슈를 장중 내내 강세가 유지됐는데요. 11% 오른 33만 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주도 각각 2%대, 3%대 상승세 유지되며 마감했고요.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주성 엔지니어링 등 상승 마감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전날에 급락을 딛고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다만 최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목요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장주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대폭 오름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 유입으로 오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하면서 온기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예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건 미국에서 나온 가상자산 규제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클래리티법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증권과 상품 등으로 구분을 하고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 관할을 명확하게 나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관련주에도 투자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대에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향후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어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페이 오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2.16% 오른 42,60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장중에는 46,850원까지 오르다 전일 대비 7.79% 오른 44,9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알아봤습니다. 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대가 실제 사업 확대와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굵직한 개별 호재와 악재에 따라 종목별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시장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끌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약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전략 소각하는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내놨습니다. 매입 예정 물량은 보통주 2,407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3%에 해당하는데요.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장내 매수를 진행하고 취득이 끝나면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장 초반 SK 하이닉스가 8% 안팎의 강세를 나타냈고 자사주 매입을 위탁받은 SK증권 역시 대규모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장 초반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이른바 클래리티법 의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IT, 센글로벌과 다단, 헥토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결제와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5기업 툴러런스 바이오와 T세포, 증폭제 파이프라인, NT17의 7부 적응제에 대한 독점 기술 이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계별 기술로, 즉 마일스톤은 최대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669억 원 규모입니다.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늘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볼 특징주는 삼양바이오팜입니다. 오늘 mRNA 기술을 보유한 삼양바이오팜이 강한 매수세 속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삼양바이오팜은 전거래일 대비 29.79% 오른 56,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는 강반 미국 증시에서 제약사 모더나의 주가가 폭등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모더나는 머크와 공동 개발 중인 맞춤형 mRNA 암 백신 인티스메란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 대상 임상 3상에서 암 재발과 전이 위험을 유의미하게 줄였다고 발표하며 주가가 170% 이상 급등했습니다. 맞물려 삼양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유전자 전달체 플랫폼 나노레디의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컨트롤드 릴리스에 게재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나노레디는 기존 전달체보다 입자당 20배 많은 mRNA를 탑재할 수 있고 미리 만들어 보관이 가능해 신속 제조와 강력한 면역 반응 유도가 가능합니다. 모더나의 임상 성공으로 mRNA 암 치료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차세대 전달체 기술을 입증한 삼양바이오팜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삼양바이오팜은 52,600원에서 출발해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 장중 47,950원까지 잠시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강력한 매수세가 재유입되면서 결국 상한가로 장을 굳히며 56,2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양바이오팜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최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가웠던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뚜렷한 하한가 종목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마젠과 SK증권인데요. 두 기업이 오늘 어떤 호재로 상한가에 안착했는지 주가 흐름과 주요 배경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의 소마젠입니다. 소마젠은 오늘 전거래일보다 29.98% 오른 3,750원에 장을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865원 오른 가격인데요. 시가부터 상한가인 3,750원으로 출발해 장마감까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주가를 상한가로 이끈 주요 호재는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의 암 백신 임상 3상 성공 소식입니다. 모더나가 개발 중인 메신저 리보 핵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소마젠이 모더나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협력사로 알려져 있어 암 백신 상용화에 따른 직접적인 기술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속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거래량 38만여 주를 기록하고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의 SK증권입니다. SK증권은 오늘 전거래일 대비 29.79% 상승한 2,810원에 거래를 마치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645원 오른 가격으로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SK증권의 급등 호재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위탁 계약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약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받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대형 거래의 위탁 중개사로 SK증권이 선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국내 상장사 사상 최고 수준의 자사주 매입 수수료 수익 증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장중 매수세가 가파르게 유입돼 상한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글로벌 바이오 이슈의 수혜를 입은 소마젠과 대형 유동성 중개 호재를 가져간 SK증권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단기적 재료로 급등한 종목인 만큼 후속 모멘텀과 시장의 수급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장진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장의 30년물,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치솟으며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물가는 잡히는데 장기 금리는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그리고 이런 환경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장기금리 상승과 실적 영향권에 관한 리포트를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권 시장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CPI와 PPI 모두 안정세를 보였고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2.2% 수준에 잘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30년물 국채는 무려 5.3%를 터치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그 원인을 인플레이션이 아닌 기간 프리미엄의 폭등이라고 짚어냈습니다. 연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짓겠다며 2천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회사채를 연이어 발행을 했습니다. 시장의 돈이 빅테크의 회사채로 쏠리면서 미 국채 장기물 수요가 위축됐고 결국 장기채를 들고 가는 데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크게 붙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마저 30년 만에 최고치인 2.93%로 치솟으며 BOJ의 추가 긴축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긴장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며 이 AI 기술의 수익화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이 리스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장부 외 부채, 오프 밸런스 시트 때문인데요.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4개사에 아직 게시되지 않은 리스와 구매 약정액만 무려 2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향후 AI 수익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잠재적 재무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8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리포트가 제시한 핵심 대응 전략을 2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먼저 채권부터 살펴보자면 채권의 주요 키워드, 바로 단기물, 그리고 미국의 단기물가 연동국채, 즉 단기 팁스 중심의 방어 전략입니다. 장기금리 변동성이 큰 구간인 만큼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고 5년 만기 실질 수익률이 2.1% 이상인 매력적인 단기물가 연동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는 것을 리포트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투자의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식 투자의 키워드,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성장주, 그리고 권역 분산입니다. 권역 분산이란 특정 국가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경제 권역에 자산을 나누어 투자해 국가별 위험을 줄이는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을 뜻하죠. 장기 금리가 오르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는 할인율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종목보다는 실제로 3분기, 하반기 EPS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성장주 위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핵심인 미국과 한국을 중심축으로 두되 금리 부담을 덜어줄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선진국의 산업재나 시클리컬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변동성이 커질 때일수록 시장의 노이즈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업의 확실한 실적과 리스크를 분산하는 안전한 자산 배분의 원칙을 지키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장기금리와 기업 실적은 결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 축인데요. 당분간은 금리의 움직임과 함께 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인지 옥석을 가려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현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훑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남북으로 좁고 긴 비구름대가 충청도와 강원도, 남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 합천과 전남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비가 잦아든 중부지방은 밤사이 그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우량 살펴볼 텐데요. 남부지방은 최대 200mm, 100mm 안팎의 비가 평균적으로 내리겠고요. 서울의 양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은 최대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과 강원 영서에는 새벽까지 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호남은 2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울산과 부산 모두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빈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장, 장하다 우리 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급격하게 떨어진 장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등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늘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장 어제 시장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하루 만에 거짓말처럼 거친 하루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스프링처럼 뛰어오른 오늘의 국내 증시, 어제의 오렴을 단숨에 씻어내며 기분 좋게 장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어제의 공포, 오늘은 어디 갔죠? 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면서 얼어붙었던 시장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등장할 정도로 급반등한 하루였습니다.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매수세까지 먼저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에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요즘 시장. 결국 중요한 건 눈앞의 움직임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겠죠. 오늘보다 내일 한 발 먼저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경제S가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